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자, 오늘 2018년 8월 29일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중국의 빅픽처를 벌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중국이 암호화폐 관련해서 굉장히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규제들을 내놓고 있는 이유, 하나의 재미난 기사가 나왔는데요. 중국의 빅픽처가 디지털 위안화를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고요. 미중 무역 전쟁이나 관련해서도 굉장히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예상 시나리오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JP모건 최고 정보 책임자가 블록체인 기존 기술을 대체할 것이라는 인터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블록체인을 JP모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의 그 기술이고, 그 관련해서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오스 디지털 자산 인덱스 펀드 포함되었다는 건데요. 최근에 디지털 자산 인덱스 펀드가 그 모건 크릭이라는 그 모건 크릭 캐피털이라는 회사에서 나왔는데요. 거기에 이제 이오스와 10개 코인이 지금 들어갔어요. 그런데 재미난 건 안타까운 부분은 리플하고 트론이 이제 제외가 됐습니다. 스텔라까지 이렇게 제외가 되는데 왜 그게 제외가 됐는지 리플, 트론 이쪽을 좀 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긴 한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이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소식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먼저 이제 중국의 빅픽처인데요. 중국이 지금 최근에 암호화폐 관련해서 규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어, 그 중국의 지금 유명한 우리 알리페이 그리고 위챗 관련해서 이 페이먼트 관련 플랫폼에 제재를 가했죠. 실제로 그 암호화폐 관련 유통을 하는 것들을 막아라 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고, 그걸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알리바바와 위챗에서 열심히 막고 있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금 기존 암호화폐 관련된 것과 그리고 ICO 관련 어, 그 거래들을 모두 차단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정책적으로 이걸 막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바이두와도 이제 관련이 있죠. 바이두에서도 그 암호화폐 관련 행사조차도 막아버리는 이런 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중국이 그런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는 것이냐, 이걸 이제 의문스럽게 바라보시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한 가지의 그 추측 그리고 분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에도 많이 나왔던 건데요. 위안화를 중국의 이제 국가 화폐죠. 위안화를 암호화폐화 시키는 디지털 위안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걸 만들므로써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규제를 지금 내놓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지금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산하 디지털 연구소에서 국가주도 중앙 집중형 암호화폐를 발행할 수도 있다고 발표를 했다고 이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발행할 수도 있어라고 한번 던져본 거죠. 한번 던져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나중에 중앙은행이 법정화폐를 한다면 CBDC,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이 그 형태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실제 올 1월에도 판공성 인민은행 부주석이 중국이 암호화폐를 발행한다면 P2P 거래나 익명성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이 발행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씩 흘러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생각조차 없다면 이런 이야기조차 안 하겠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잠깐씩 던진다는 건 그런 의도가 조금씩 이제
보인다는 거고, 그 의도들을 살짝살짝 이제 언론이나 이런 쪽에 흘리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중국 암호화폐를 만약에 만든다면 당연히 P2P, 그러니까 개인 간 거래에 대해서 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중국에서는 통제를 하고 그런 것들을 감시하고 싶어 하는데, 그것들이 그냥 개인끼리 막 거래가 돼버리면 지금 암호화폐랑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거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중앙화된 암호화폐 디지털 위안화를 만들 가능성이 높죠. 중앙에서 통제되고 중앙 자체에서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프라이빗한 토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고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만약 위안화가 그렇게 나온다면,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암호화폐나 ICO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가 만약 발행이 된다면 전체적으로는 아무래도 퍼블릭 블록체인은 아닐 것이다 라고 당연히 예상을 하고 있고요. 탈중앙화도 당연히 아니고 중앙화된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중앙화는 결국에는 위안화의 관리, 통제를 아주 수월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중앙화된 화폐 위엔화가 나온다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의 중국의 위상 그리고 위안화의 위상을 봤을 때의 파급력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들어요. 실제 중앙화된 화폐라고 해도 중국의 국가의 신용도나 신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중국 국가적으로 내수만 해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게 파급력은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 중국은 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생각하느냐 하는 거죠. 디지털 위안화를 기존의 위안화 말고 여기에는 이제 패권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패권 전쟁을 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 중국도 이제 패권을 차지하고 싶어하고 미국도 기존의 패권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지금 형태죠. 그런데 중국이 지금 이제 하나씩 이제 미국하고 대적을 하고 있어요. 중국이 이제 지금까지는 조용히 힘을 키워오다가 미국 이제 어느 정도 힘을 키웠다 하니까 이제 미국을 조금씩 도발을 하기 시작하고 미국과 이제 패권 전쟁을 맞이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미국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죠. 미국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건 결국에는 기축통화입니다. 기축통화. 기축통화라는 건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달러이고요. 지금 현재에는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기축통화의 힘은 결국에는 돈을 찍어낼 수 있는 힘이고요. 지금 원래 금과 연관된 통화였었는데 금본위제가 지금 폐지가 됐죠. 그러면서 달러가 그냥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수단이 돼버렸는데, 그걸 통해서 엄청난 힘을 갖게 된 거예요. 엄청난 구매력을 갖게 됐고, 달러, 그러니까 화폐를 찍어낼 수 있는 힘은 굉장히 큽니다. 실제적으로 그 힘을 통해서 패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힘 중에 하나인데, 그걸 중국은 굉장히 배아파하고 그걸 가져오고 싶어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자체적으로요, 중국의 위안화를 기축통화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이 국제 에너지 거래소, 선물 거래소죠. 에너지 거래소에서 위안화 기반 원유 선물 거래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3월 26일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죠. 중국도 자신의 중국의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래서 페트로위안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런 전략들을 지금 세우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중국의 위안화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고 실제 에너지나 다른 통화에서 다른 그 선물 거래에서 실제 위안화를 주요적으로 사용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나오는 게 이제 디지털 위안화가 되는 거고요. 디지털 위안화는 달러 기반의 기축 통화를 대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 전략을 중국은 가져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달러가 지금 달러의 위상을 깨트리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지금 현재적으로. 근데 위안화가 그걸 파고 들어가기 위해서 아마 지금까지 쓰지 않았던 지금까지는 뭐 일본이나 러시아나 많은 그 국가들이 미국의 패권 전쟁에서 많이 패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제 통화와 관련이 굉장히 큰데 그걸 지금 뒤엎기 위해서는 중국에서는 아무래도 완전히 색다른 카드가 필요하겠죠. 근데 그런 카드가 이제 디지털 위안화가 될 가능성도 뭐 점쳐 보일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뇌피셜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지금 디지털 위안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고, 과연 이게 얼마나 가능성이 있을까? 근데 중국에서도 조심스럽긴 할 거예요. 자신들이 이걸 만들었다가 잘못되면 굉장히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심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적으로 그걸 발행하기 전에 준비 작업들을 해놔야 되고 기존의 암호화폐를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거래 정리를 지금 한다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하나의 생각일 뿐이고요. 직접적으로 아직 뭐 중국에서 명확하게 이걸 발행하겠다라고 나오진 않은 거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긴 한 것 같습니다. 어이구,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많이 알려주세요. 근데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나 생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좀 그 자신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서로 토론하는 장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논쟁은 조금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서로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조금 그 긍정적인 자신만의 의견이 이렇다라는 것들은 내세우는 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건전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JP모건 CIO 블록체인이 그 앞으로 새로운 기존의 기술을 대체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JP모건 체이스에서 최고 정보 책임자로 있는 CIO로 있는 로리비어라는 분이 블록체인 기술이 기존 기술을 대체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 너무 뻔한 이야기처럼 우리한테는 들려지죠. 블록체인을 사용할 것이다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제 프로세스 간소화뿐만 아니라 고객 알기 제도, KYC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자금 세탁 방지 뭐 이런 것에 활용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어떤 비용 절감의 문제를 떠나서요. 새로운 신규 상품 개발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뉴 프로덕트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새로운 상품들, 그러니까 기존의 것 말고 JP모건 체이스에서도 은행 내부적으로 그리고 은행 간 결제 처리에 사용되는 블록체인 그 P2P 네트워크 특허를 이미 출원을 하고 있고 증권거래 처리를 위한 블록체인 시제품도 선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도 이 사람도 이제 블록체인은 뭐 긍정적인데 그 암호화폐는 뭐 비트코인은 사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게 했는데 아무튼 이런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주요해 보이고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은요. 투자 회사 이제 모건크릭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에 디지털 애셋 인덱스 펀드를 출시를 했어요. 이번에 8월 28일 날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그 10개의 시가총액이 이제 높은 10개의 코인들을 이 펀드 안에 넣었습니다. 이 펀드는 실제 뭐 연금이나 다양한 그 기관 투자자들, 승인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진 건데,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뭐 이런 것들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BCH, 비트코인 캐시, 이오스 들어가 있고요. 라이트코인, 제트캐시, 모네로, 대시, 이더리움 클래식까지, 그리고 오미세고가 여기 들어갔어요. 오미세고. 전체적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주요적으로 봐야 될 건 이오스, 이제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오스가 여기에 이제 들어갔다는 거,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가 들어갔다는 거, 이런 것들 좀 주요해 보이고, 근데 지금 안타까운 부분은 리플하고 스텔라, 그리고 트론이 안 들어갔어요. 트론도.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이제 안 들어갔냐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제외된 이유가 여기서 중요한 건데, 이게 토큰 판매가 되기 전에 이미 그 프리마인, 그러니까 이미 선제적으로 채굴이 되거나 아니면 이미 분배가 된, 그러니까 개발자들과 그리고 창립자에게 이미 할당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이미 한 곳에는 그건 제외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면 공급의 30% 이상을 소유한 이제 중앙화된 그런 것들은 보류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런 리스크를 이제 이미 좀 차단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모건크릭 캐피탈이라는 이 업체는요, 현재 1.5조, 그러니까 1조 5천억 정도의 운영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꽤 큰 자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펀드를 만들고 이렇게 운영하는데 기관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크립토를 이제 선택하는데, 암호화폐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화된 곳보다 이 공급이 30% 이상을 이제 어느 한 곳에서 소유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감? 그러니까 한꺼번에 매도를 하거나 가격의 등락의 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려돼서 그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뭐 토큰의 유가증권으로 뭐 분류될 가능성 뭐 이런 것도 그 안에 기준 선택에 있었다는데, 근데 그게 지금 중요한 이유로 지금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만한 건요. 물론 리플이나 뭐 트론 가지고 계신 분들, 스텔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뭐 기분 나쁘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이유들을 한번 보시고요. 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리스크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이런 것을 생각하는구나를 한번 볼 수는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하시는데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서 이 펀드가 했던 기준들이 모든 펀드에 다 기준이 될 것은 아니고요. 그냥 참고할 정도인 것 같아요, 우선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부분,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정도, 이런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다양한 기사들을 세 가지나 이제 했더니 꽤 시간이 갔는데요.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실제 뭐 리플이나 뭐 이런 트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다른 쪽에서는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한번 따로 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참고용으로만 꼭 활용하시고요. 투자는 절대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서 여러분들의 판단 하에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꼭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다음에도 좋은 뉴스로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